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자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농심, 유니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S&T 모티브, 그리고 KB금융까지 이 기업들 관련해서 나온 최신 동향하고요. 또 핵심 포인트들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들이 각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장 동력이나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석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정보 얻으시는데 좀 지름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농심 004370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신제품 신라면 툰바. 이게 해외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 월마트 들어갔고 4월에요. 5월에는 코스트코 일부 매장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아, 코스트코까지? 네. 크로거 입점도 곧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본격적인 효과는 3분기쯤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도 4월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반응이 꽤 좋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이미 월 한 4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건데 2분기 전체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요? 500억 원이요? 전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14% 이상 늘어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 올린 효과도 좀 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주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됐는데 하반기에 이런 해외 성장을 생각하면 아직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 의견하고 목표 주가 54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농심이었고요. 자, 다음은 유니드 014830인데 여기는 좀 정책적인 변화에서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미국 IRA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해서 탄소 포집 기술해주는 세제 혜택 있잖아요. 45Q라고. 네네, 45Q. 그게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상원 초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특히 EOR, 그러니까 CO2 넣어서 원유 더 뽑아내는 기술이요. 여기에 대한 공제액을 좀 올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EOR 쪽을요? 근데 그게 유니드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유니드가 그 탄소 포집할 때 흡착제로 쓰이는 칼륨계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탄소 포집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보이니까 유니드의 기업 가치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게다가 그 주력 제품 원료인 칼륨 비료 시장도 지금 상황이 좀 타이트해요. 공급도 부족하고 이란이나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해서요. 러시아산 칼륨 가격도 최근에 중국 수출 계약에서 27%나 올랐다고 하고요. 와, 원료 시장도 좋고 정책 모멘텀도 있고 그럼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2025년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한 46% 늘어난 1,40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내년 기준으로 PBR 0.5배, PER 5.6배 수준이라 이건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했고요. 네,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바이오 기업으로 가보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445680. 여기는 신제품 소식이 있네요. 플루토 LT라고. 네, 맞습니다. 6월에 출시한 건데요.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인 모델이에요. 기존 장비가 그 세포 분석할 때 재현성,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느냐, 이걸 되게 높여서 기술력은 인정받았는데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아, 가격 부담이 있었군요. 네, 그걸 좀 해소하려는 거죠. 플루토 LT로요. 그리고 4월에는 영국 IMU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곳이랑 대용량 버전인 플루토 HT 계약도 했어요. 한 8억 원 조금 넘는 규모인데 2분기 안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IMU라는 회사가 AI 기반으로 면역 체계를 진단하는 곳인데 여기서 큐리옥스 정비를 쓴다는 건 그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곳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고 하고요.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는 분위기군요. 실적은 좀 어떤가요? 아직은 적자죠. 네, 2025년에도 영업 적자는 이어질 걸로 봐요. 한 140억 원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제품 플루토 LT 영업이 본격화되고 플루토 HT도 나가기 시작하면 2년 연속 좀 역성장했던 매출이 내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한 53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6%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합니다. 주가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네, 적자지만 성장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부품 회사 S&T 모티브 064960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톡촉해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동 모터를 S&T 모티브가 독점 공급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HEV가 워낙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모터 부문 매출이 2025년에는 한 5천억 원 넘어서면서 17%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성장 동력이고요. 현대 트랜시스 쪽으로 나가는 전동식 오일 펌프 신규 매출도 좀 보탬이 될 거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다고요? 네, 순수 전기차 BEV용 기동 시스템도 2027년부터 현대 트랜시스에 연간 한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X-by-Wire라고 불리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모터가 점점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말고 다른 사업은 어떻습니까? 방산 쪽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방산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 업황이 좀 안 좋을 때 이 방산 부분이 실적을 받쳐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목표 주가도 3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자동차와 방산, 양날개가 튼튼해지는 S&T 모티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B금융 105060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관심이 온통 CET1 비율에 쏠려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CET1 비율, 우리말로는 보통주 4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KB금융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13.5%를 넘으면 그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다들 주목하는 거군요. 그럼 13.5%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애널리스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 빼고 봐도 한 13.7%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환율이 좀 내려가준다면 13.8%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꽤 높게 보네요. 어떤 근거로요? 일단 2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한 1조 6천억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 1조 6,500억 원 정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영향, 위험 가중 자산 증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추정한 거죠. 만약 정말 그 정도 비율이 나오면 주주환원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산상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규모가 한 7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와, 1조 원이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전체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훌쩍 넘어서 최대 한 57%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야, 정말 파격적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수급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현재 주가도 PBR 기준으로 0.6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제품부터 정책 변화, 기술 혁신, 그리고 주주환원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핵심을 딱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각 기업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만의 강점, 브랜드 파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성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농심의 글로벌 확장, 유니디의 신성장 동력 확보, 큐리옥스의 기술 상용화, S&T 모티브의 시너지 창출, KB금융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시장은 결국 이런 실행력 그리고 시장 침투 능력, 주주가치 제고 노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행력이 중요하군요. 오늘 다룬 기업들을 보면 상당수가 글로벌 시장이나 국제적인 정책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지정학적 변화라던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 외에 이 기업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위험이나 혹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